자, 그리고 이제 셰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 셰페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셰페는 뭐냐면 특징. 사례수에 상관없이 모두 쓸 수 있어요. 즉, 사례수가 같을 때도 쓸 수 있고 다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셰페의 장점은 뭐냐면 단순 비교에서 쓸 수도 있고 복합 비교에서 쓸 수 있어요. 단순 비교라 하면 뭐냐면 자가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 자가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처럼 항상 1대1로 대응되는 게 단순 비교고요. 복합 비교는 두 개를 합치고 하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가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은 큰 틀에서 보면 학생들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교사 피드백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을 합쳐서 학생 피드백 둘이 합쳤죠. 그것과 교사 피드백과 비교를 해요. 이거를 복합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합 대비예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본페로니 교종이라든지 피셔의 최소 유의차, 헤이터의 수정된 최소 자급值같은 거 보면은 자유도를 교정한다든지 또는 그 오차의 평균 제곱을 쓴다든지 또는 제1종호를 교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수정된 게 교정이 필요했는데 이 피셔 방법은 여러분들의 결과 나온 그대로 F값 그대로 즉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셰페 방법입니다. 이 단점은 뭐냐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보수적. 자,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가설을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인 기준을 들여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데 연가설이 기각이 안 되고 그래서 기각이 자주 시키는 거예요. 보수적이다 보니까 기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가설이 기각이 잘 안 되죠. 보수적이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요. 보수적으로 늘어나고 연가설이 채택이 되고 보수적이라고 하면 연가설이 리버럴하면 연가설이 많이 기각이 되고 연가설이 기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 보수적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보면은 통계적 검증력이 낮다. 통계적 검증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위 거랑 같이 연동이 돼요. 보수적이다 보니까 기각력이 우측에 나와 있어요. 우측이 나타나요. 우측에 떨어지다 보니까 알파 값은 줄어드는데 베타 값이 증가가 돼요. 베타 값이 증가가 되니까 통계적 검증력 1 마이너스 베타로 증가되는 이 베타 값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계 검증력이 자동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셰페의 검증 방법은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의 수준 .05에서 이 모든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의 수준 .10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의 연구가 뭔가 새로운 거고 새로운 주제에 관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분석을 했는데 뭐 .05를 넘어가고 .060, .07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기각하지 마시고 이런 학자들의 논리를 같이 적용을 시켜서 너무 이 셰페의 방법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약간 1.10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면은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논리를 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절차는 뭐냐면 일단은 셰페는 단순 비교와 복합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일단 단순 비교부터 살펴볼게요. 가능한 단순 비교 횟수를 일단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순 비교 횟수가 가능하다면 평균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각값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값과 기각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차를 볼게요. 일단 보면은 셰페의 검증 절차 아시죠? 단순 비교 횟수와 평균 차이를 본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피드백에서 단순 비교는 세 가지가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균 차이 봤어요. 통계 기각값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J-1은 집단위 J는 3이에요. 3. F값. 우리 아까 3일 때 18일 때의 기각값은 3.554였어요. 그대로 가져와요. 평균의 오차제곱과 그대로 가져오고 계산하면은 3.150이 이게 기각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면은 요 밑에 부분은 동료와 자가의 평균 차이는 4, 2, 1이에요. 근데 3.15 요 기준보다 큰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연가설이 기각되고 두 번째 거 평균 차이가 2예요. 기각값이 크죠. 그럼 이건 연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밑에부터 쭉 채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가장 큰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 세우고 그 다음에 기각값을 이것처럼 딱 세운 다음에 연가설이 채택되는 그 순간 딱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밑에까지는 무조건 다 연가설이 채택된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복합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복합비교는 이제 집단을 합치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그 수리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의미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동료평가와 자가평가를 합쳐서 학생평가라고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의 평가를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미적으로도 맞고 계산적으로도 맞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합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가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을 합쳤어요. 계산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대비를 할 때는 단순히 계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가 부여가 되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평균 비교하고요. 기각값 찾아내고 기각값과 통계치를 비교하는 게 복합 비교입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복합 비교를 할 대상을 필요하죠. 바로 이 부분인데 계산식은 되게 복잡하죠. 계산식은 되게 복잡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요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례수가 7명이에요. 7명, 사례수 7명이면 평균이 78이었으니까 나눠서 학생의 그 피드백의 논술 성적의 피드백은 평균이 9점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에 왜 이게 공식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7 플러스 7, 7 플러스 7 요걸 왜 해주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쉐페는 사례수가 같을 때도 사용 가능하고 다를 때도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례수가 각자 다르다면은 여기에 7, 10, 7, 10에서 사례수가 다른 사례수가 들어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례수가 같으니까 전부 다 요 n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사례수가 같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학생의 평균은 9래요. 9. 그대로 집어넣어요. 3. 여기 똑같죠? 7. 둘이 여기 복합비교 들어가는 거 같죠? 복합비교일 때의 기준값은 2.728이에요. 요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2.728하고 요 평균 차이. 즉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교사의 피드백이 12점이에요. 아까 동료의 피드백이 여기 복합비교일 때 9였어요. 12에서 9를 빼면은 3이 됩니다. 그래서 2.728은 기각값이고 12에서 9를 빼면 3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기각치보다 크기 때문에 연가설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즉 학생들의 피드백과 교사의 피드백은 차이가 없다는 기각이 되고 대항가설 채택되죠. 대항가설은 뭐냐면 학생의 피드백과 교사의 피드백은 차이가 있다. 근데 교사의 피드백이 점수가 높으니 교사의 피드백이 논술 성적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사후 분석 중에서도 그 뭐를 살펴봤냐면 사후 분석 중에서도 바로 요 부분. 등분상 가정이 충족되고 사례수가 다른 경우를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이제 다른 경우들에 해당되는 사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